실베스터 스텔론 언더독의 전설. 70대가 된 지금도 그는 여전히 링에 서 있습니다. 산성 공격을 받고도 일어섰고 총에 맞고도 일어섰으며 심지어 자신의 어머니가 그를 해치려 했던 순간에도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일어설 수 없었던 순간이 단 한 번 있었습니다. 아들의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보고가 들어왔을 때였습니다. 사망 후 3일이 지난 뒤였습니다. 이것은 할리우드 최고의 액션 스타가 되기까지,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옷걸이가 실패해서 내가 여기 있는 거야. 어머니의 말이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이렇게 덧붙였죠. 내 뇌에 정말 문제가 있었다면 창문을 열고 창틀에 널 올려놔서 얼어 죽게 했을 거야. 어린 실베스터에게 이것은 일상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했기에 행복한 가정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어쩌면 모든 어머니가 이럴 거라고 순진하게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겨우 11살이던 그는 자신을 버리고 떠난 어머니를 쫓아 필라델피아로 도망쳤습니다. 법원은 그를 학대하는 아버지에게 다시 돌려보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망가진 뒤였습니다. 실베스터는 불발탄이 되었습니다. 혼돈을 찾아다니고 익숙한 고통에 끌리는 소년이 되어버렸습니다. 나는 나를 영웅으로 만들어줄 무언가를 찾고 싶었습니다. 실베스터는 현실에서 탈출했습니다. 비현실, 허구, 픽션의 세계로. 그는 극장에서 끝없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무슨 영화든 상관없었습니다. 같은 영화를 5번, 6번씩 봤습니다. 그게 내가 살고 싶은 삶이었어요. 웅장한 이상, 노력과 승리, 악을 무찌르는 것. 나는 항상 영웅 숭배를 했죠. 아이들로 가득 찬 버스를 구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집을 떠날 첫 기회가 왔을 때 실베스터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갈 곳도 없고 주머니엔 동전 한 푼 없는 그는 뉴욕의 위험한 거리를 떠돌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은 완전히 쇠락하고 있었어요. 문자 그대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살았고 골목진 곳에서 잤어요. 코트 하나가 있었는데 그 코트가 내 집이었죠. 매일이 강도, 폭행, 차가 인도로 올라오고 사람들이 산성 물질을 던지는 나날이었습니다. 그는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파산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자신이 해낼 수 있다는 생각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액션 히어로가 될 자질이 있다는 걸 알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에이전시에 갔어요. 모든 곳을 다 갔죠. 고객이 되고 싶습니다. 지금 받지 않습니다. 사진을 밀어넣으면 그들은 다시 밀어냈어요. 오디션에 갔습니다. 그들은 말했죠. 당신은 발음이 불분명해요. 눈이 처져 있어요. 말을 제대로 못하잖아요. 실베스터는 뉴욕의 자선병동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만삭이었음에도 아이를 낳는 것이 두려워 계속 버스를 타고 돌아다녔습니다. 진통이 시작되자 누군가가 그녀를 버스에서 내리게 했고 자선병동으로 급히 옮겨졌습니다. 그곳에서 일어난 사고로 인해 실베스터의 입 한쪽 신경이 마비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태어날 때부터 비뚤어진 입술을 갖게 되었고 목소리가 낮고 불분명해졌습니다. 안 될 거예요. 아마 엑스트라는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의 말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캐스팅될 때마다 항상 깡패 역할이었으니까요. 그들은 그에게 주연을 주지 않았습니다. 무대 작업이나 소품 담당을 시켰습니다. 존중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건 아니야. 더 이상 연기하고 싶지 않아. 그때 생각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 좌절을 글로 쓰고 시나리오를 만드는 거야. 실베스터는 크레딧 끝에 있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영웅이 되기로 결심했고 모두에게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기로 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고립시키고
그는 글쓰기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대본 하나하나를 만들며 큰 기회를 끈질기게 추구했습니다. 마침내 돈을 좀 모았을 때 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싸서 캘리포니아로 향했습니다. 1,300달러를 벌었어요. 40달러짜리 차를 사고 할리우드까지 11일 동안 운전할 만큼만요. 차가 할리우드 엠바인에서 고장났어요. 그냥 쾅 멈췄어요. 예언 같았죠. LA에서 아는 사람은 헨리 윙클러 뿐이었습니다. 당시 폰주로 큰 스타가 된 사람이었죠. 첫 전화를 헨리에게 했어요. 그가 말했죠. 바로 갈게. 헨리는 그와 3만 한 개를 데리러 왔습니다. 차 안에는 여행 가방 위에 앉아있는 그의 모든 옷가지가 있었습니다. 돈이 바닥나고 시간이 촉박해지면서 실베스터는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는 뭔가 특별한 것을 써야 했습니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을 쓰지 못하면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었습니다. 106달러가 있었고 집세는 300달러였어요. 임신한 아내가 있었죠. 사실 나가서 개를 팔려고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집에서 제대로 먹일 수 없었으니까요. 시나리오를 쓸 충분한 동기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죠. 3일 반 만에 대본을 썼어요. 실베스터는 평생의 모든 고난과 가슴 아픈 고통을 페이지에 쏟아부었습니다. 그의 현실을 무시할 수 없는 이야기로 바꿨습니다. 거리 같은 캐릭터를 생각하면 할수록 그의 외모 때문에 완전히 오해받는 사람이요. 거리를 걷는 방식만으로도 사람들은 그를 무시해요. 그는 왠지 불량배처럼 보이고 어두운 캐릭터처럼 보이죠. 그리고 생각했어요. 그건 흥미로운 캐릭터라고. 그 후 25번의 제작성이 필요했습니다. 스튜디오가 대본을 가지고 갔을 때 그들은 대본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실베스터를 배우로 쓰고 싶지 않아 점점 더 큰 돈을 제시하며 그를 떠나보내려 했습니다. 처음엔 25,000달러였습니다. 그 다음 10만 달러. 10만 달러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은행에 106달러밖에 없었으니까요. 개를 팔아야 했고 상황이 정말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상관없었어요. 계속하고 싶었죠. 15만 달러로 올랐습니다. 17만 5천 달러. 25만 달러. 이제 머리가 빙빙 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33만 달러까지 올랐습니다. 사람들이 말했죠. 실베스터 들어봐. 나중에 연기할 기회가 있을 거야. 영화를 팔고 돈을 벌어. 내 에이전트들도 포함해서요. 미쳤어? 이건 말도 안 되는 돈이야. 당시 기준으로 36만 달러였습니다. 안 돼요. 봐요. 저는 아무것도 없이 사는 방법을 정말 터득했어요. 알아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 시나리오를 팔고 정말 잘 되면 내가 출연하지 않으면 빌딩에서 뛰어내릴 거예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주사위를 굴리고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날아가는 것 중 하나예요. 좋아, 해봐야겠어. 그냥 해야 해. 하지만 도박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성공했습니다. 실베스터의 영화가 극장에 개봉했을 때 그것은 단순한 흥행작이 아니었습니다. 문화적 현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거리에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로키를 충분히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룻밤 사이에 실베스터는 거리에서 고군분투하던 배우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영화 스타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실베스터 스텔론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언더독에서 챔피언으로 스텔론은 세계적인 명성과 개인적인 부를 얻었습니다. 로키 물건이 온통 있어요. 놀랍지 않아요? 완전히 놀라워요. 가난한 소년 신드롬을 오래 살았으니까요. 이제 모든 문이 환상이 열렸어요. 실베스터는 자신이 만든 거대한 캐릭터에
완전히 부응할 수 없다는 진실과 씨름했습니다. 모두가 그를 봤을 때 로키를 봤지만 그는 영웅과는 거리가 멀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인생 최고의 밤이어야 했던 순간에 그는 익숙한 부재에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수상자는 로키입니다. 어머니를 초대했어요. 그녀가 말했죠. 나랑 가고 싶어. 오스카 후보에 올랐어요. 네, 1년 전엔 거지였는데요. 그녀가 말했어요. 알았어. 근데 비비안을 초대해야 해. 비비안이 누구예요? 내 미용사야. 미용사 자리가 없어요. 당신과 나 둘이서 오스카 앞자리예요. 비비안을 초대하지 않으면 안 갈 거야. 그래서 그녀는 가지 않았어요. 그럼 혼자 갔어요? 그들이 당신을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인정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아니요. 한 번도. 제클린 스텔로는 경험 그 자체입니다. 그녀는 실베스터의 어머니가 아니라 누나처럼 보이고 행동합니다. 맞아요. 저는 그에게 자주 상기시켜줘요. 내가 없었다면 실베스터 스텔로는 없었을 거예요. 내가 어머니가 되고 싶지 않다고 결정했다면 실베스터 스텔로는 그냥 뭐였을까요? 아무것도 아니었겠죠. 스텔론에게 그 거부는 어떤 비평가의 말보다 더 깊이 상처를 냈습니다. 그는 평생을 그녀가 거부한 소년 이상의 존재임을 증명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성공의 정점에서도 여전히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는 자신의 아이들에게는 다른 것을 원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아이들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유산을 만들기 위해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영화 속 대사예요. 아들이 태어나서 너무 기뻐요. 이제 내 눈을 통해 살 수 있으니까. 이게 바로 아버지가 자식에게서 찾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연장선이죠. 불멸의 한 조각이에요. 하지만 그 유산을 만들려는 끈질긴 노력 속에서 스텔로는 자신을 한계까지 밀어붙이는 것에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현실과 허구의 경계를 흐리게 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스턴트에 몸을 던지고 아이들과 몇 달씩 떨어져 지내는 것이 더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자신의 스턴트를 하는 것에는 뭔가 낭만적인 것이 있어요. 자신의 스턴트를 한 후에는 매우 비낭만적인 것이 있지만요. 돌프 룬드그렌에게 진짜로 때리라고 했고 결국 9일 동안 병원에 입원했어요. 수녀들이 나를 맞이했을 때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좋은 징조가 아니죠. 기관지염, 칸디다증, 목벽 골절.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는 밤새 일해요. 전혀 자지 않았어요. 저 때문에 힘들었어요. 제가 너무 스트레스 받고 망가졌으니까요. 실베스터 스텔론, 세상을 뒤흔드는 상실의 몇 시간 전. 목요일 코미콘에서 아놀드 슈워제네거와 함께 웃으며 새 영화를 홍보하던 영화 스타. 쾌활한 분위기, 다음날 스텔론이 직면할 비극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세이지 스텔론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거주지에서 반응이 없는 상태로요. 36세의 세이지 스텔론이 LA 집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시신은 발견되기 며칠 전부터 집에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의 죽음은 유명한 아버지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아들의 장례식 후 실베스터는 갑자기 알아볼 수 없게 느껴지는 삶의 조각들을 주워 모으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세이지의 죽음은 그가 연기한 어떤 역할보다 더 그를 강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따라갈 대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말을 다시 쓸 방법이 없었습니다. 상실과 슬픔, 이건 세상에서 함께 사는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맹세컨대 힘들어요. 슬픔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구름 속으로 올라간다고 할까요?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 줄어들어요. 뭔가가 다시 가져올 때까지요. 인생은 40세까지는 더하기고 그 후에는 빼기예요.
자녀들은 떠나가고 친구들은 떠나가요. 어떤 이들은 죽고 직장은 사라지고 상실이에요. 가족, 그게 진짜예요. 살고 숨 쉬고 죽고 피 흘리는 거죠. 불과 몇 달 후, 실베스터가 여전히 아들을 잃은 상실감에 대처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을 때 인생은 다시 한번 그를 강타했습니다. 그의 딸이 생명을 구하는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갑자기 그는 또 다른 아이를 잃을 수 있다는 무서운 생각에 직면했습니다. 맙소사, 정말 끔찍했어요. 그녀는 정말 용감했죠. 우리는 무너지고 있었는데 그녀는 용감한 얼굴을 했어요. 항상 후회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자기중심적이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을 대하지 않았다면 훨씬 더 많이 배울 수 있었을 텐데. 나는 거기서 바보 같은 영화를 만들고 있었고 그들의 삶을 만들지 못했어요. 그리고 생각하죠. 정말 그만한 가치가 있었나? 신호를 찾아 실베스터는 가족을 필라델피아로 데려갔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곳으로. 바로 이곳에서 수년 전 그는 소속감을 찾아 어머니를 따라갔고 로키에 대한 비전이 처음 생겨난 곳이었습니다. 그가 알지 못했던 것은 그 익숙한 거리를 다시 걸으면서 딸들이 그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그를 놀라게 할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말해줄게요. 바로 여기, 아마도 내가 쓴 가장 중요한 것은 로키 발보아에 있어요. 당신이 여기 딱 맞았을 때 당신 어머니에게 말하려고 당신을 안아 올렸죠. 이 아이는 세상에서 최고의 아이가 될 거야. 이걸 쓴 건 내가 항상 내 아이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모든 것 중에서 기억하는 대사는 바로 그 대사예요. 세상은 온통 햇살과 무지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매우 비열하고 험난한 곳이죠. 당신을 무릎 꿇게 하고 영원히 그곳에 있게 할 거예요. 허락한다면요. 당신도 나도 그 누구도 인생만큼 세게 때리지 못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얼마나 세게 때리느냐가 아니에요. 얼마나 세게 맞을 수 있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느냐예요. 그게 승리하는 방법이에요. 너희는 내 인생을 만들었어, 얘들아. 아니에요. 아빠가 우리 인생을 만들었어요. 그들은 나를 행복하게 했어요. 나를 매우 슬프게 했고요. 감정을 가져다 줬어요. 나는 거의 잃어야 존중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35년 후 아름다운 가족을 보면 깨달아요.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운 좋은 자식이라는 걸요. 자녀들을 바라보며 실베스터는 수년간 했던 모든 고통스러운 희생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유산은 훨씬 더 큰 것으로 성장했고 그의 가족을 훨씬 넘어서까지 확장되었습니다. 로키는 이제 미국 문화의 일부예요. 나는 로키에 집착했어요. 계속 쓰러지고 일어나는 내 모습을 상상했죠. 패배 외에 다른 것을 느끼고 싶었어요. 끝까지 가고 싶었어요. 그게 내 인생을 바꿨어요. 그는 강하고 파이터이고 보호하고 방어하고 엉덩이를 차는 것을 믿어요. 하지만 그는 또한 다정하고 온화하며 겸손하고 책임감이 있어요. 이건 아름다운 캐릭터예요. 한 영화가 이렇게 상징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낸 게 흥미롭지 않아요? 매일 저 계단에서 그들은 꼭대기까지 달려가고 즉시 팔을 공중으로 던져요. 나는 생각했어요. 어디서 남자가 실패하고 그 다음 성공하는 전환의 순간을 예시할 수 있을까? 나는 내 시간을 가졌고 그것에 대해 믿을 수 없이 감사해요. 이제 당신의 시간이에요. 얼마나 세게 맞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세게 맞을 수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리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제 당신의 시간이에요. 저 밖을 보고 당신의 비전을 보고 당신의 꿈을 쫓아가세요. 그리고 흔들리지 마세요. 실베스터 스텔론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부당한 소년이 세계 최고의 아이콘이 되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어머니에게 사랑받지 못한 아이가 수백만 명에게 영감을 주는 영웅이 된 이야기입니다. 106달러와 개 한 마리로 시작해서 모든 것을 거부하고 자신을 믿었던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세게 맞아도 계속 일어서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여준 이야기입니다. 로키는 영화 속 캐릭터가 아닙니다. 로키는 우리 모두 안에 있는 파이터입니다. 쓰러져도 일어나고 부서져도 다시 만들어지고 세상이 불가능하다고 말해도 계속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스텔론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이것입니다. 인생은 당신을 무릎 꿇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계속 일어선다면, 당신이 계속 앞으로 나아간다면, 당신이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게 바로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당신의 시간입니다. 일어나세요. 싸우세요.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